무역 갈등 격화 속 독일 외무장관 중국 방문.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이 유럽연합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12월 7일 출국 직전 독일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히토류 수출 제한 및 전기차 철강 분야의 중국발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국가 보조금 문제를 핵심 의제로 언급하며 해결을 촉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와 대규모 보조금에 따른 과잉 생산 문제는 독일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유는 이미 일부 품목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차별을 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갈등 속에서도 중국과의 긴밀한 교류는 필수적이라며 외교적 대화 지속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이 없으면 유럽도 미국과 같은 강력한 조치 관세 등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 이스라엘 방문 영원한 책임 강조.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하여 독일의 역사적 책임과 이스라엘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홀로코스트 추모관 야드바셈을 찾아 영원한 책임을 방명록에 명기하며 독일은 이스라엘의 존재와 안전을 위해 변함없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12월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하고 중동 정세와 협력 관계를 논의했다. 다만 메르츠 총리는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 강화와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해 일정 부분 비판적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두 국가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팔레스타인국 공식 인정은 평화 프로세스의 끝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서한지구의 긴장 상태에도 우려를 표하며 정착촌 확대 등 사실상 영토 합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메르츠 총리의 방문은 역사적 연대와 더불어 가자지구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독일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독일 전역 학생 수천 명 새 병역법 반대 수업 거부 시위. 새로운 병역법 개정안의 연방하원 표결을 앞두고 12월 5일 독일 전역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기온이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함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들은 개정안의 목표인 전투태세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시위는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 방식처럼 수업 시간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무기를 위한 특별 기금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특별 기금을 바란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베를린 경찰 추산 약 3,000명, 함부르크 약 1,700명을 비롯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작센, 바이에른 등 전국 9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편 전국 학생회의는 시위 참여 학생들을 공결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수의 학교는 수업 시간 중 시위 참여는 무단 결석이라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연방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에는 징병제 부활은 없지만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신체검사 및 사전정보 제출이 포함된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하원 연설에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독일 초대형 철도 슈투트가르트 21도 지원 비용은 113억 유로 약 17조 원 돌파. 독일의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인 슈투트가르트 21이 또다시 일정과 예산을 크게 초과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에벨린 팔라 독일 철도 신임 최고 경영자는 빈틈없는 진상 규명을 약속하며 대형 프로젝트 관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팔라 청장은 빌트 암 쫌탁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연의 원인을 하나도 빠짐없이 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프로젝트 관리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일본 히타치사의 IT 시스템 관련 작업을 면밀히 점검하며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초 2019년 말 개통이 목표였던 슈투트가르트 21은 기술적 구조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연됐습니다. 지난 11월에는 2026년 말 목표였던 개통 시점마저 다시 미뤄질 것이라는 내부 검토 결과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1995년 합의된 이래 독일 최대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인 슈투트가르트 21의 비용은 당초 45억 유로에서 최근 113억 유로 약 17조 원 규모로 급등했습니다. 연방주 정상회의 법 제정 비용 분담 합의 또 불발.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 정부 수반이 참석한 연방주 정상회의가 핵심 의제였던 법 제정에 따른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연방과 주는 주문한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명문화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놓고 수개월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연방총리는 회의 후 논의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히며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해법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인란트팔츠의 알렉산더 슈바이처 주총리는 일정 부분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특히 사회복지, 난민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압박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과 주는 행정 효율화 및 국가 현대화를 위한 약 200개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